두통이 없던 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듯이 혹은 망치로 때리는 듯하시 심한 두통이 생긴다면은 일단은 그 2차성 두통으로 뇌동맥류도 의심을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뇌혈관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뇌동맥류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그러니까 뇌혈관 중에서 심장에서 올라가는 혈관이 동맥이라 그러거든요. 동맥 혈관 벽이 일부가 약해져서 이렇게 확장되는 풍선처럼 커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터지면은 이제 뇌출혈을 일으켜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무서워요. 이 뒷목 잡는 게 약간 그런 뇌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마찬가지 뇌출혈을 의심하는 여러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경부강직이라 그래서 뒷목이 상당히 뻣뻣해져요. 뭐,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환하고도 감별을 좀 해야 됩니다. 경험 있으세요? 제가 네. 작년부터 한 올 초까지 네. 목이 너무 뻣뻣해서 돌아가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잠을 잘못 자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었는데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이완제나 이런 주사 약물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완화가 안 돼서 근데 사실 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목이 뻐근해서. 목이 너무 뻐근하니까 네.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뭐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아는 한의원을 찾아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 어혈 네. 한다고 하죠. 네. 피를 이제 뒤를 다 쫙 뽑아내 주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완화가 되고 네. 이게 그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토니 씨 이러다가 뇌 터져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뇌 터져요. 너무. 네, 근데 물론 뭐 이제 완전 진지하게 하신 네.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뇌 터져요. 이러시면서 꼭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좀 식습관도 고치고 하셔라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좀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좀 무서웠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뇌 MRI를 찍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약간 뇌동맥류 소견이 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꽈리가 보인다라고 그래갖고 더 큰 병원으로 가봐라 했는데 이제 제 아내가 큰 병원을 예약했는데 이게 진료가 엄청 밀리다 보니까 한 달 반 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걱정을 엄청 많이 했죠. 네. 이건 어떤 병이고 그래서 제가 막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걱정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사진을 봤는데 네. 계속 다각도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뇌동맥류가 아닌 걸로 판명이 돼가지고 다행히 다행이네요. 너무 한 달 반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좀 이게 나도 모르게 나이가 좀 이렇게 들면서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진짜 운동도 해야 되겠고 식단도 조절해야 되겠고 그런 약간 경각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뭐 꽈리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꽈리가 이 뇌에 이렇게 좀 그 꽈리? MRI 보면은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뇌 동맥류로 판단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소견이 좀 갈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꽈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모양이 좀 다양할 수 있지만 보통은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꽈리 모양으로. 네. 그래서 혈관이 꽈리다 하면은 아마 뇌동맥류를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뇌동맥류가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위치도 제각각이지만은 그 사이즈도 작은 건 2, 3mm서부터 이제 2.5cm 넘어가는 건 거대 뇌동맥류라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 경우까지가 있는데 보통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한 2mm, 3mm 이런 작은 거는 화면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보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진들을 회전을 해서 하면 또 감춰져 있어요. 네. 혈관 사이사이에 구석에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는 혈관경이 아니라 혈관 팽윤인 경우도 있습니다. 팽대부 혹은 팽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또 혈관경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좀 감별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뇌동맥류를 그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시는데 이 정말 위험한 건가요? 이게 시한폭탄도 터지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뇌동맥류도 터지기 전에는 거의 아무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 터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터졌는데 멎질 않아요, 출혈이.
그러면은 이제 병원 가시기 전에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고. 타임이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병원 내원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이고. 미리미리 진짜 검진을 자주 받아야겠네요. 그래서 혼자 계시다가 터졌는데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병원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의 목적은 이게 한번 터졌다가 멈춘 상태인데 네.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출혈을 막기 위한 노력, 그런 게 바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저도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목이 뻣뻣하다 보니까 사실 신경외과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정형외과를 계속 가서 뭐 근육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목이 뻣뻣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다음에 혹시 이제 목이 뻣뻣하거나 지금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목이 지금 뒷목이 굉장히 뻣뻣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빨리 신경외과를 좀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왜냐면 머리에 시한폭탄을 들고 다닐 수 무섭잖아요. 있다니까. 아니 그럼 선생님 이렇게 피를 뽑아서 괜찮고 운동해서 괜찮은 거면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뇌동맥류가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인구의 1% 정도 됩니다. 네, 무증상 뇌동맥류가 1%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조금 위험 신호들이 나타난다면은 네. 나는 괜찮겠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한다, 건강검진한다 생각하시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네. 진짜 신경외과를 가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한번 저도 상담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가세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 생각만 해도 다 무서운 얘기인데 이 뇌동맥류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 유전적 소인이 있어서 선천적으로 혈관벽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면서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혈압이 높다든지 뭐 동맥경화라든지 흡연 이런 게 영향이 좀 밀접하게 있습니다. 역시 담배를 끊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술은 괜찮아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반동의 문제거든요.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뇌압의 변화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뇌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면은 약해진 혈관벽이 또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제 술과 담배를 다 하는 사람은 어떡해? 왕창 늘려졌다가 다시 확 좁아졌다 막 이거를 지금 반복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아니 술하고 담배하고 혼자 살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고독사하기 딱 좋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 제가 어떻게 했겠죠. 빨리 병원에 가시란 말이에요.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하시는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뇌동맥류의 증상은 어떤가요? 혹시 뭐 두통과 어지러움 뿐인지. 그러니까 이 뇌동맥류가 터졌을 때는 뇌출혈이 오기 때문에 물론 심한 두통도 오기 마련이고, 또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신경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신경학적 증상으로 의식도 떨어질 수 있고, 편마비라 그래서 팔다리 마비라든지 구토 증상, 혹은 이제 앞이 안 보이거나 이런 이제 시야 장애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하려면 네. 일단 터지기 전에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데, 네. 이 혈관이 좀 아까 거대 뇌동맥류 얘기도 나왔는데, 네. 혈관 기형이 작을 때는 사실 증상이 없거든요. 네. 근데 혈관 기형이 커지면서 주변 신경을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시신경도 있고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이 눌리게 된다면, 터지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뭐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이제 눈꺼풀이 처지거나 혹은 동공이 한쪽만 이렇게 확대돼서 동공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만요? 네, 한쪽만. 그래서 그런 증상이 보이면 혹시 뇌동맥류가 이게 크기가 급격하게 커져서 터지기 직전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뇌동맥류는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유전되나요? 그렇죠. 유전적 소인이 큰 병이고 혈관벽이 좀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내가 누가 있다면 가족 내 발병이 4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진단을 받으시면 저는 이제 일가족을 다 해보시라 그래요. 검사를 해보면 또 부모님이 나오셨는데 네. 뭐 아드님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그만큼 가족 내 발병이 많습니다. 와, 아니 사실 뭐 이 뇌동맥류가 터지면 뭐 정말 큰일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 뇌동맥류가 파열됐다면 그래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병원에 오신 분들은 일단 한번 파열이 됐다가 멈춘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재출혈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지만은 병원에 그래도 신속하게 빨리 오신다면은 적절한 치료, 이제 수술적 치료도 있고 시술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은 이제 개도술이라 그래서 머리를 열어서 혈관을 찾아서 클립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걸 또 막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요즘은 수술 대신에 혈관 내 시술이라 그래서 다리 혈관 내로 머리를 열지 않고 스텐트랑 비슷하죠. 스텐트는 이제 혈관을 넓히는 거고 요거는 코일이라 그래요. 코일 색전술. 그래서 뇌동맥류 안에 들어가서 꽈리 안에 들어가서 코일로 점차 채우는 겁니다. 메꿔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터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다리에서 어떻게 머리까지 가요? 신기하다. 그러면 이 뇌동맥류도 좀 골든 타임이 있을까요? 일단은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된다는 면에서는 골든 타임이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왜 뇌졸중 중에서 혈관이 막히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병이 뇌경색인데 막힌 동안은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뇌로. 그러니까 빨리 뚫어줘야 되잖아요. 네. 빨리 뚫지 않으면은 이제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 골든 타임이 보통 4.5시간. 4.5시간. 늦어도 6시간 이내에 네.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 용해제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뇌동맥류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터졌다가 멈췄는데 이게 1시간 안에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하루 지나서 터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한 번 터졌는데 한 달간 안 터져요. 수술을 안 했는데 한 달, 2달 지났는데도 이제 안 터지는 분이 있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게 걱정이지만 뭐 혈류가 차단돼서 뇌 손상이 막 오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재출혈되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신속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 뇌동맥류가 그렇게 좀 급하게 터져가지고 병원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좀 예방을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이거 뇌동맥류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1%에 해당하는 분일 수도 네, 있기 네.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건강검진 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원인 질환들이 또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네. 흡연. 네. 흡연이 여러 번 강조해도 잘못되지 않아요. 항상 금연이 첫 번째입니다. 이 혈관을 이게 좁게 만들죠, 흡연이. 그렇죠. 이제 혈관이 약해지게 만들죠. 약해지게. 그러니까 좀 비유를 드리자면 흡연을 하시면 안 좋은 물질들이 혈액 내로 많이 들어가서 네. 혈관에 상처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 상처를 내듯이 혈관 내부에 상처를 자꾸 만들면은 딱지가 생기잖아요. 네. 딱지가 앉았다 아물면서 두꺼워지면은 막힐 수가 있고 상처가 좀 깊어지면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혈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흡연이 제일 안 좋습니다. 담배 진짜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듣고 계시죠, 톤장 씨? 네. 네? 뭐 항상 듣는 말이죠. 네. 네. 흡연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듣는 말인데 참 인간은 나약해요. 네.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 뭐 뇌동맥류와 또 더불어 두통을 좀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 그것도 좀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이런 부분이 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서 뭐 몸에 좋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서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